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PCB 레이아웃까지 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쉴드를 제작을 해서 위모스까지 탑재할 수 있는 PCB 레이아웃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모스 D1 노드 MC로 표시되어 있는 이 란에 있는 각각의 핀들이 아두이노 메가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지난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넘버링을 잘못했더라고요. 아무도 게시판에 남기지 않으셔서 제가 셀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14번부터 21번까지 가네요 하고 명령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A를 누르고 네트는 샵 14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때 마이너스 2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커넥터를 사용해서 주변 기기를 연결할 경우에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5V 그 다음에 GND가 있을 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메가 256 자체에 위에 있는 커넥터 2개와 밑에 있는 커넥터 2개 핀 다시 도면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5V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서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꾸민 다음에 이 쉴드를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즉 우리가 IoT 빌더를 사용하기 위한 버추얼 프론트 파넬이라고 하는 펌웨어를 여기에 탑재를 시켜야 돼요. 메가 2560과 윈모스 D1을 브릿지 시켜야 되는데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워핀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살짝 옮길게요. 자, 현재 사용되는 핀이 플러스 5V TX RX 뭐 GND부터 해서 요 4칸, 그 다음 D5, 7, 6, D3까지입니다. 나머지 핀은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IoT 빌더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핀들만 연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어링은 할게요. 자, 그러면 커넥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해놓고요. 미러 시키고 붙였다가 좀 놓으면 되고요. 약간 머리 좀 띄울게요. 이렇게 핀과 와이어가 보이게끔. 자, 그러면 얘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RST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것도 W_A0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_D0 D5를 사용해야죠. 여기 D5 D5는 어디로 갑니까? 52번으로 가네요. 그러면 W가 어디로 간다? 52번으로 살짝 해서 오케이. 다음 D6번 이 표에서는 5번, 7번, 6번으로 갑니다. 여기선 D5, 6, 7로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D6번은 50번으로 가네요. 그러면 요거는 50번이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7은 얼마예요? 51번으로 가죠? 그러면 컨트롤 V에서 요것만 51번을 바꾸면 돼요. 자, D8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여기 그냥 쓸게요. W_D8. 그 다음 얘는 3V 이상
3v3으로 되어 있나요? 3.3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반대편 노드 MCU 즉 위모스 D1 얘를 노드 MCU라고 합니다. 거기에 TX는 어디로 가야 돼요? RX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RX가 요 단자니까 요 이름을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 주면 돼요. 그리고 요 RX는 TX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데 W 언더바 D1 W 언더바 D2 D3는 사용을 합니다. D3는 어디를 사용을 하냐면 여기로 갈 거예요. 컨트롤 C 여기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용을 안 해요. W 언더바 D4 다음 여기 GND 이거는 5V 됐네요. 자, 이제 이 D1에 프론트 패널 이 관련되어 있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두이노 메가와 이 와이파이를 서로 브릿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코딩을 해서 이 IO를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프로테우스가 기본을 제공을 해줍니다.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D3가 이 D3가 그라운드하고 연결되고 다음 이 RST가 눌러져서 5초 이상 지속된 후에 플래시 즉 여기에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요 스위치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BUTTON 다른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버튼을 쓸게요. 저는 텍트 스위치라고 되어 있지만 가지고 올게요. 버튼이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이 버튼의 한쪽 핀은 얘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 핀은 그라운드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도 신호선이 보이게끔 조금 늘릴게요. 그리드가 안 맞네. 그냥 배선할게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PCB를 잠깐 갔다 올게요. 지금 이 컴포넌트 모드에서 이 J2부터 J7번까지 여기 있는 커넥터는 다 이미 패키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D1도 U1이라고 해서 레퍼런스가 떴죠. 그런데 스위치가 없죠. 이 스위치에 대한 패키징과 레퍼런스 그 다음에 속성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버튼에서 우클릭 패키징 툴 그 다음 여기 가서 애드를 하는데 먼저 볼게요. 저는 이 안에 지금 보시면 패키징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클릭 패키징 툴 애드 다음 TACT 팩트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에 있는 그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스위치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셔야 돼요. 자, 이 1번 핀은 누구하고 같다? 여기 1번 핀과 같다. 여기 2번 핀은 여기에 2번 핀과 같다. 다인 요 가지고 온 이 버튼은 초창기에 액티브에서 왔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에 본인들이 저장하고 싶은 폴더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유저 DVC에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패키징은 지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레퍼런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디트 SW1번이고 이때 레퍼런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좌측 하단에 있는 exclude from PCB layout에 체크 표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OK. 자, PCB를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스위치 1번이 나왔네요. 그런데 패키지가 없다고 나오죠. 그 이유는 일단 리스는 떴죠. 자, 여기 갑니다. 이 속성창에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요 란이 추가된 걸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팩트 스위치를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X표는 사라졌고 여기에 요 모양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회로를 가지고 PCB를 작업할 수 있는 스케매틱과 네트리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스케매틱 끝났어요. PCB로 갑니다. PCB로 왔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이 노란색 라인은 메가 2560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쓸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본 노란색은 이 밑에 있는 메가 260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탑보드. 탑보드를 쓸 거예요. 탑보드.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야 되고 이 부분을 비워야 돼요. 비운 이유는 여기 리셋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 스위치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아두이노 메가 260에 리셋을 누르고 싶을 땐 여기를 누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이 상태를 딴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RxTx LED가 있고요. 여기에 빌트인 LED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LED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PCB를 이렇게 보드 아웃라인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 라인을 그릴 건데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하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지울게요. 얘도 지워요. 얘도 삭제. 그리고 부분 삭제를 하면 안 돼. 밑그림이 밖에 놓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 삭제할게요. 그 다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밑그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뭐 그리드를 활성화시켜도 관계 없으시고 자, 그리드를 본인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 뷰 메뉴에서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인치 단위, 밀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25th인데 제가 얘를 1th로 바꿀게요. 1th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할 건데 두 번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쉽게 하시라고 제가 일단은 일반 2D 라인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때 보셔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클릭을 했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 길이는 912, 1245 이런 식으로 길이가 나와요.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은 어디냐? 키보드에서 X를 눌러주시다 보면 이렇게 크로스의 큰 헤어가 나와요. 시작 표시 나오죠? 시작은 여기입니다.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이걸 5로 바꿉시다. 5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자, 5로 바꾸죠. 뷰 메뉴에서 그리드 5로 바꾸세요. 5로 바꾸고 그리드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 라인의 중심에서 올라와서 요 라인의 중심.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클릭 합니다. 쭉 가는데 얼마까지 가느냐? 이름 밑에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이 부분 표시된 랭스라고 표시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잘 보시고 그 길이가 3400이면 돼요. 아까 시작할 때 보였던 PCB 크기가 3400이에요. 여기서 엔터. 그리고 화면에 초록색 나타나는 거 파란색 계열이 보이는 거 있죠? 하늘색.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또 초점 잡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얼마, 랭스가 얼마냐면 500이에요. 엔터. 왼쪽 버튼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마우스로 움직이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마우스 대신에 다시 키보드에 엔터.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얼마냐면 900 정도 갑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995를 썼어요. 995. 995를 쳤어요. 엔터. 다시 엔터. 그리고 얘를 내려갑니다. 이때 F7번 누르면 줌 아웃이 되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냐면 1300입니다. 1300. 되겠네요. 엔터. 다시 엔터. 이동합니다. 이 길이가 500 정도 돼요. 500th. 그 다음 내려가는데 이때 내려가는 애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어디까지? 노란색까지. 엔터. 이때는 마우스 움직여도 되겠죠. 개념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F6번 엔터. 다시 엔터. 다음 끝까지 올라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3D 한번 가볼게요. 요 모양의 배선이 될 건데, 얘는 이 모양이 보이고, 얘는 왜 여기 선만 보일까요? 이유는 색깔이 여기에 있는 J7, 그 다음에 커넥터에 있는 테두리 선과 똑같잖아요. 이게 실크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우리가 그린 보드 모양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지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에 있는 이걸 지우고 요 안에만 초록색이 나타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저는 이 직각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뾰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을 주는 게 뭐 다칠 위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심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레이어만 바꾸시면 돼요. 무슨 얘기야? 얘들을 다 보드 체인지해서 보드 엣지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작업을 할게요.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큰 치수 정하지 않고요.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적당한 아크가 만들어졌으면 클릭.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클릭, 아크 클릭. 클릭, 아크, 클릭. 클릭. 이건 한 칸 더 가야겠네. 이건 좀 안 예쁜데. 클릭, 클릭. 이렇게 해야겠네. 클릭, 아크, 클릭. 여기 클릭, 아크, 클릭. 여기 클릭, 아크 클릭, 클릭, 아크, 클릭.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거기 어디예요? 여기 보이시죠? 가늘게 여기. 이제 얘를 지울게요. 처음에 그렸던 애는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얘도 지워요. 얘도 지우고요. 얘도 지워야겠죠? 여기 지우고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얘들이 필요가 없어요. 지워볼게요.
이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물론 레이어를 다 끄고 한 번에 지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헷갈릴까봐 제가 최대한 처음 하신 분 입장에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레이어를 온오프 시키고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노란색 있죠?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질레트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3D에서는 초록색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얘를 선택하고, 선택은 우클릭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우클릭, 체인지 레이어, 보드 엣지.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3D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어요. 자, 다음. 쓸데없는 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홀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야 되는데 프로테우스에서는 이 커넥터하고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움직이면 누구하고 안 맞아요? 얘하고 안 맞죠. 이 위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흔들어져 버리면 커넥터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워도 메시지 뜰 거예요. 해가 락이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얘를 이때는 그리드를 바꾸셔도 돼요. 뷰에서 25 정도 바꾸셔도 됩니다. 우클릭, 에디트, 락 포지션을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 그래야 지워집니다. 락이 다 풀렸나? 풀렸네요. 제가 풀어놨나 봐요. 미리. 여러분은 이게 안 지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클릭 하셔서 에디트,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딜레트 하면 락되어 있다고 나오니까 우클릭해서 에디트, 요거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딜레트 하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를 갖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배치하면 먼저 배치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얘가 레이어가 바뀌었네요. 이건 가지고 와서 우선 페이지 업다운을 쓰면 안 되는데 업다운을 써서 그래요. 페이지 업다운 속도는 스페이스바. 요게 화면과 바텀면을 왔다 갔다 하는 단축키예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파란색 실크가. 자, 얘가 여긴가에 위치했죠. 다시 가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런데 얘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말씀드리면 요 공간을 침투해 버리면 이 리셋을 못 누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손은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 약간 비스듬히 찍어서 그래요. 여기에 뾰족한 걸 누르면 사람 손이 새끼손가락이나 연필 정도로 누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기준은 25번 핀하고 15번 핀이에요. 자, 해볼게요. 25번 핀에서 얼마 가야 되냐면 랭스가 500 정도 가야 돼요. 500. 520, 499네요. 499. 499. 그 다음에 15번에서도 499.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 이 홀이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이 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옮길게요. 얘를 막 옮겨놓고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홀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홀을 뚫는데 대략 이 크기가 제가 사용한 애는 이 크기가 얼마인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0이네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500. 제가 사용한 건 445예요. 445. 그러면 한번 450이니까 그리고 500이니까 문제 없네요. 이렇게 하죠. 가로가 450, 얘가 500. 물론 단위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 지울게요.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지워요. 얘도 지워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모드나 셀렉트 모드 누르신 상태에서 우클릭, 체인지 레이어, 보드 엣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뿔이 뚫렸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 정도에 가는 거죠.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나중에 이제 배선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대략 이 정도가 되죠. 이 정도. 이거는 뭐 사람 설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 부분에 밑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건데 제가 요거만 해볼게요. 그리드에 정확하게 맞았나? 배선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스케일트 캡처에 헤드를 잠깐 가보죠. W252 여기에 이름이 없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는 와이어가 어디로 간다? 51번으로 가고 52번으로 가고 간다 이거 됐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W2 했으니까 그러면 50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걸 카피 컨트롤 C 몇 번으로 가야 돼요? 52번이잖아요. 그러면 52번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 다음 50번 C 50번 여기가 50번 여기 51번이 남았죠. 51번 남았죠. 51번 이래야 이 선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배선이 없었잖아요. 네트가 그러니까 네트가 생긴 거예요. 이제 대략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스위치가 어디로 갈 거냐? 남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면 뭐 단면 빼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정도에다가 그러면 단면을 빼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스위치는 일단 배선을 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꼴을 통해서 우리가 리셋을 누를 수 있는 거고요. 정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PCB 레이아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에 레이어는 25로 되어 있네요. 자, 가볼게요. 먼저 2선부터 가겠습니다. 트랙 모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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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네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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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아하. 자, 여기 보시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너무 좁다. 테크놀로지의 디자인 룰 매니저에 가면 우리가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엣지하고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엣지하고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이 간격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부터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DRC는 사라졌는데 이 각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클릭, 모디파이 라우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DRC가 사라졌죠. 그리드는 지울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리드가 있으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선부터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걸 가야 되는데 요거 얘가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 정도 가도 관계없겠네. 됐어요. 그 다음
얘가 가야 돼요. 얘가. 아이고. 5번 핀이 가야 돼요. 5번 핀이 가려니까 이쪽으로 못 나가죠. 보드 외곽선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예, 이 선하고 쇼트가 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단면을 한 이유가 PCB 가공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PCB 커버를 가지고 외주를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비아 뚫으면 되죠. 저는 지금 단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얘를 드래그를 좀 할게요. 이 정도 가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 모디파이 라우트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클릭해서 모디파이 라우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선이 하나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끊었어요. 자,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 추가합니다. 점퍼를 패키지 모드에 가서 T를 누르고 JUMP 점퍼 300TH짜리 여기 얘를 회전을 시켜서 요 라인에 딱 얹습니다. 이건 이따 지울 수 있으니까 그냥 두시고, 그러면 이 5번 핀하고 연결된 애가 누구예요? 9번이죠. 9번. 그래서 여기 레스네트 모드, 레스넷 모드에 가서 여기 5번 핀이 누구하고 연결된다? 점퍼 핀 얘와, 그리고 이 9번 핀, 이 9번 핀에 너는 누구하고 연결된다? 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DRCL은 사라졌죠. 자, 그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얘를 옮기다 보니까 얘가 찌그러져 있네. 우클릭, 얘는 실행 모드에서 우클릭, 모디파이 갈게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다시 트랙 모드에서 얘를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가야 되는데 이 10번 핀도 아마 내려가나 봐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백을 해서 조금 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연결됐지만 여기 연결됐어요. 그쵸? 볼게요. 여기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이유는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 냅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야 되죠. 10번. 10번인데 이 자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가볼게요. 6번, 7번이 10번으로 가네요. 6번, 7번이 연결되고요.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끊을게요. 클릭하고 우클릭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점퍼를 놓고 여기 놓고, 그 다음 아까 뭐 했습니까? 이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보를 알려줬죠. 그러면 레스네트 모드에 가서 7번 너는 얘하고 연결된다. 점퍼. 그 다음에 10번 너는 점퍼에 얘하고 연결된다. 배선을 가보죠. 여기서 갑니다. 돌아가야겠네. 점퍼를 안 내려고 하면 돌아가야겠네. 그러면 일단은 배선 정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 간격이 다른 것들이 올 때 좁으면 넓히면 되겠지만 여기서 내려올 일은 없으니까. 요 선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 10번 핀이 안에요. 누구랑? 여기 그라운드네요. 그라운드. 그러면 얘도 와야겠네. 이 정도 해서 볼게요. 내려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는
여기서 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없애버리면 돼.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얘들도 가야 되는데 이 그라운드 갔기 때문에 카파포를 하면 좋긴 한데 지금 단면이라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요거도 짬바를 뽑아서 올라가면 되겠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점퍼를 내죠. 점퍼를 하나 내죠. 점퍼를 내고 얘한테 가서 너 얘하고 연결돼야 돼. 그리고 너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얘가 누구예요? 8번이네요. 8번 너는 얘하고 연결돼야 돼. 다음 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 되겠죠. 이렇게 7번이 있으니까 조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7번 15번이 가야 되죠. 15번에 점퍼 이렇게 넷스네트가 15번 너는 얘하고 연결되는 거고 1번 너는 얘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되겠죠. 다시 배선 얘도 배선 됐어요. 자, 그 다음 12번이 하나 있네요. 12번 12번이 이리 가야 되고 12번이 가기 전에 2번 핀이 누구예요? 그라운드네. 이건 뭐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이 가야 되는데 12번을 어떻게 뽑는 게 가장 좋을까? 점퍼를 내야 되겠네. 점퍼를 내서 올라가면 되긴 하겠는데 점퍼를 어디다 내는 게 좋은가? 이거 잘리는 선이란 말이에요. 잘리는 선이야. 그러면 얘를 조금 올리고 요걸 좀 올려야겠네. 드래그. 자, 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점퍼선을 내기 위해서 12번 너는 얘하고 연결된다. 1번 너는 누구하고 연결된다? 1번하고 연결된다. 배선 올라가서 연결해라. 너는 이렇게 올라가서 1이 빠져도 돼요. 이 사이로 빠져도 되는데 그러면 앞면에 양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탕면이니까 요 밑으로 들어가도 돼요. 네. 양면일 때는 제가 부품 사이로 패턴을 잘 안 뽑는 편인데 어쨌든 됐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애들은 다 된 거예요. 옆으로 가는 애들만 필요하네요. 옆으로 가는 애들. 자, 가요? 누가 가야 돼요? 4번이 가야 되네. 4번 핀이 가고 3번 핀이 가고. 그러면 얘부터 갈게요. 얘가 32번. 저 끝에 51번인가 그러네요. 얘가 발걸이 가야겠네요. 그냥 가보죠. 일단 가볼게요. 어딘지 몰라서 가볼게요. 이 정도 가서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BRC에 걸리네. BRC에 생략됐죠?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네.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됐죠? 자, 33번을 가야 되는데 33번도 가다 보니까 점퍼가 필요하겠네. 아하, 점퍼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간격을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를 피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클릭, 우클릭. 자, 요거 잠깐 드래그를 해볼게요. 내렸어요. 자, 그 다음 점퍼가 와서 얘하고 붙으면 되죠. 그리고 레슨네트를 찍어줘야겠죠. 이 4번 너는 얘하고 붙고
그 다음 33번 너는 얘하고 붙어라 이거예요. 됐어. 자, 그럼 배선 다시 여기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됐네요. 떨어졌지?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클릭해서 모디파이 하고들 하고 얘도 좀 더 내릴게요. 드래그 됐어. 자, 그러면 요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뷰에서 보자. 풀에서 클리어 레트리스트 예스 다시 툴에서 라이브 레트리스트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보셨죠? 여기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시 라이브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점프 갔죠? 네트 있으니까 여기도 네트 점퍼 그 다음에 여기도 점퍼 됐고요. 여기도 점퍼 됐네요.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3D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3D 커넥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현재 배선은 끝났어요. 저장 한번 하고요. 이걸 빠르게 정리해 보면 우클릭 3D 모델 얘는 지금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MCAD에서 제가 10핀짜리죠. 10핀짜리 여기 90도인가 그럴 거예요. 90도고 나는 얘를 쓰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마 여기에 이렇게 그래야 여기 점프가 선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빠르게 해보죠. 우클릭 3D 모델 MCAD 쓸 거고 누구다? 8핀짜리. 오케이. 그런데 각도가 틀려졌네요. 3D 모델을 이게 각도가 틀려졌어. 그쵸? 의식. 자, 3D 가보죠. 얘가 살아있어서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조금 급하네요. 오케이. 해봅시다. 올라갔고요. 그러면 다 올라갔겠네요. 마지막 남은 애가 얘네요. 우클릭 3D 모델 MCAD 쓸 거고요. 36핀짜리 헤더. 오케이. 봅시다. 다 올라갔네요. 단지 여기서 3D 모델이 잠깐 다른 건 뭐냐면 요 선이 이 커넥터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이 커넥터들이 길어야 돼요. 긴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디에 꽂혀요? 요 메가160 얘하고 연결될 때 다리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완성이 됐고 제가 텍스트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를 여기에 A자 누르고 탑실크 위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제가 살펴보고 에러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원하는 이 PCB 설계를 하기 위한 이 위모스 D1의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용의 디바이스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오늘 회로도에서 여기에 피넛 사인을 지정하고 네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각의 커넥터 이름을 주었고요. 그 다음 PCB 패턴을 레이아웃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정리할 배선들이 많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짧으면 조금 길게 빼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PCB 레이어까지 설계한 걸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얘를 활용해서 온오프 시키는 그런 소스 코드를 하나 짜서 업로드하고 실제 여기에 I/O 연결해서 동작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3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서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